안녕하세요. 레이첨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편입 학업 계획서를 사례로 살펴볼게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두 번째 항목은 일반적이지만 첫 번째 항목이 다소 좀 모호한 면이 있죠. 보면요, 모집 단위에 대한 본인의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적 우수성 이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고 좀 1차원적으로 변환을 해서 본다면 노력한 과정과 지원 전공에 대한 노력 과정과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은 뭐 MBTI 이런 것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표준도 없어요. 이 편입에서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적합성은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대학교 계열 혹은 전공이 지금 지원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전공과 동일하거나 동일 계열이면 조금 더 쓰기가 수월하겠죠? 적합성이란 게 결국 소양, 그리고 그 소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학업적 우수성은 아무래도 관련 분야 수업이나 외부 또한 활동, 이런 것들 통해서 결실이 있다면 그게 학업적 우수성이고요. 그래서 관련성 있는 전공일 경우는 작성할 때 소재를 좀 찾아내기가 수월한데 전혀 다른 전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핵심은 소양을 찾아내면 돼요. 지원하는 전공에서 소양과 전적대학교에서 소양 혹은 전적대학과 관계없이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쭉 해왔던 노력들 그 속에서의 지원 전공과에 맞닿은 소양을 찾아내면 전공 적합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적 우수성은 꼭 결실이 없어도 돼요. 있다면 결실을 부각해서 쓰는 게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그냥 노력했는데 노력에 대한 어떠한 실력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평가 아니면 남의 평가로 어느 정도 더 나아진 근거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학업적 우수성에 해당됩니다. 경우마다 다 다른데요. 전공이 전혀 다를 땐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문 계열인데요. 일본어학과 전공을 전공자가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 전공에 지원하는 상황으로 전제하고 작성을 해본 사례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소양 중심으로 가야 돼요. 본인의 전공 적합성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전공 적합성의 소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양. 그래서 언어에 흥미를 느껴 고등학생 때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했다.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언어 소양에 대한 전공 적합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지원 전공에 해당하는 노력을 보여주면 된다. 노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전공과의 맞닿은 소양을 끄집어낸다. 이런 관점이면 이 항목에는 확실히 와닿게끔 쓸 수 있어요. 발음과 억양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며 새로운 문화를 간접 경험하는 과정을 즐겼다. 다 동일하죠? 언어학과, 언어문학학과에 지원할 때 소양은 공통적으로 발음과 억양, 문화 간접 경험 이런 거 다 포괄 하니까요. 이런 소요제들을 본인이 노력한 내용 혹은 본인이 관심을 기울였던 내용에서 찾아내면 그게 적합성을 보여주는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쭉 나갈게요. 1번 일본어학과 진학 후에는 원서를 읽으며 고유 표현을 일본 문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도 나오죠. 원서를 읽으며 당연히 어문 계열이니까 원서를 읽겠지만 중어 중문학 지원할 때 있어서 소양을 보여주는데 원서를 읽는다. 이미 했던 것들이고 자세고 소양이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면 조금 쉬워요. 고유 표현을 일본 문화 관점에서 이해. 이 내용도 중어 중문학이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유 표현은 언어든 다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고 노력한 것 자체가 또 언어나 문화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바탕을 이뤘다. 그런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적합성, 결국 노력이에요, 쭉. 부족한 부분은 교내 유학생들과 소통하며 보완했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통합해 배워야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실감했다. 이 내용은 학습에 대한 자세를 익혔다. 어문 계열에서 이런 내용을 익혀서 중어 중문학 과정을 더 제대로 빠르게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자세를 익혔다. 소양을 익혔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쭉 준비한 내용이 나오면서 소양이 우회적으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또 문화를 익히는데 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독해에 필요한 한자를 배우기로 결심했고 독해에 필요한 한자 배우기로 결심 이 내용도 결국 소양이죠. 준비한 노력이고요.
뭐 중어, 중문하고 뭐 한자를 사용하는 건 일본어도 마찬가지지만 전체가 다 한자니까 중국어는. 그러니까 한자라는 걸 사실 살짝 강조를 한 거예요. 이미 준비를 했다. 이런 소양을 갖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자연스럽게 중국어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학업적 우수성과 연결할 수 있는 소재예요. 어떤 평가 지표가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교양 수업에서는 성적이 나오잖아요. 과정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작성할 때 확실히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과제로 중화권 영화 대본을 해석하며 중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중국 문화 이게 나오는 거고요. 중국 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뭐 소양이에요. 결국 문화의 매력만 느낀 게 아니라 대본을 해석하면서 여러 배경에 대한 역사적 지식도 쌓을 수 있었고 또 수업 과제를 하면서 중국어도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소양을 개발했다. 또 일본어를 배우며 활용했던 학습 방법을 적용하자 중국어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우수한 성적도 거둘 수 있었다. 뭐 여기 뭐 A+ 이런 내용을 써도 되고요. 그냥 우수한 성적이라고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건 학습 속도를 높였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활용했던 학습 방법이니까 결국 일본어를 배우면서 익힌 어문 계열에 대한 학습 자세, 그런 소양을 내재했다. 그런 내용이죠. 결국 전공 적합성으로는 뭐 이보다 더 나을 건 없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업적 우수성 쪽으로 쭉 가볼게요. 전공 적합성은 계속 학업적 우수성과도 연결이 돼요. 동떨어져 딱 분할해서 쓸 건 아니고요. 뭐 두드러지게 썼다는 인상은 읽는 이에게 남겨야 되니까요. 적합성도 보여주고 우수성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내용을 분할하기보단 섞어서 써도 된다. 이런 관점도 적절합니다. 전족대학교에서는 어문계열 학과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하면 이제 어문계열 홍보를 하면서 중국어를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죠? 직접 기획한 1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했고 중국어 학과 내용을 편집할 때는 중국어 자막을 영상에 삽입해서 전달 효과를 높였다. 이 내용인데요. 중국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 전공 적합성도 보여주지만 학업적 우수성도 보여줄 수 있어요. 꼭 평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잘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학업적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읽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있을 테니까요.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관점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에 맞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선 중국어 교양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 여기선 또 그런 관점에서 쓴다면 이걸 A+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본인의 상황마다 다르니까 딱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기보단 노력한 부분과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다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아울러 중국어 학원에서 3개월간 회화를 공부하며 중국어 발음을 가다듬었다. 이것도 학업적 우수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기울인 바고 또 그걸 통해서 이미 가서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선행 지식이 있는 상태이자 노력에 대한 근거니까요. 학업적 우수성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 여러 학생들과 한중 문화에 대해 논의했고 토론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자, 여기서 나왔어요. 드디어 학업적 우수성에서 평가라는 수량적 접근이 여기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1위라는 게 나왔으니까 학업적 우수성에 대한 근거로는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 셈이죠. 그렇게 하고요. 이와 함께 중국 SNS에 한국 문화를 소개한 영상을 게재하며 우선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토대로 부수적으로 SNS에 한국 문화를 소개한 영상 게재 이게 동떨어져 있진 않죠. 쭉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 소양 자체가 연결되니까 신빙성도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어 실력 향상까지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배경이 중국의 SNS에 한국 문화 소개하는데 중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사용했다. 학업적 우수성에 부합합니다. 배울 수 있는 능력, 배워야 될 내용들이 이미 자기가 한 것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SNS에 소통까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키웠으니까 학업적 우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니까요. 다 성취, 결과 이런 것들로 마지막으로는요. 나가는 문장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소양을 계속 소양했죠. 이 소양이 이거예요. 전공 적합성의 근본인데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소양. 전적대학교에서 일본어학을 공부하면서 익힌 소양. 이거를 중어 중문학 과정에 접목해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문장 없이 그냥 끝내버리면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그냥 항목에 맞는 요소를 다 넣었지만 이거를 다 포괄해서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하는 이유잖아요. 더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했고 이런 결과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런 소양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뭐가 되겠다. 목표를 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더 특별히 어떻게 배우고 싶다라는 자세와 의지를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봤는데요. 꽉꽉 천자는 채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구성과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걸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어렵거나 전공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서 생각해야 될 게 많다면 오로이 첨삭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작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